1번 한번 보죠. 뭐 가볍게 해보자. 방정식하고 관련된 거는 뭐 다음 주에 걸쳐서 또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부등식이 있다가 할 거야. 그걸 하려면은 일단 단위원에서 보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치환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에 보시면 일단 사인에 이 각이 다르죠. 4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2의 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아무리 뭐 애를 써도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방정식을. 그래서 모양을 같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약간 센스 있게 그냥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가게 돼서 하나를 치환을 하고 또 하나를 또 치환을 해서 얘네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관계가 나와요. 보통 x를 없애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에서 이걸 a, 이걸 뭐 b 이 정도 하면은 a 빼기 b 하면은 좀 예쁜 숫자가 나오지. 여기서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a하고 b의 관계가 2분의 파이의 관계가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애를 이쪽으로 넘겨서 a 빼기 2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표현을 해도 되고 이걸 표현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되고 이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요거를 이제 숫자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그냥 바로 보고 들어가도 돼. 여기에서 x 빼기 4분의 파이에다가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하나를 빼고 더하기 4분의 파이 이 정도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니까 사인에서 없어지면서 코사인으로 변신을 하죠. 그러면 x에 여기 4분의 파이가 돼. 그럼 얘가 2배의 변신을 코사인 제곱이 되고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제 바꾸는 방법은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숫자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바꿔도 되고, 그런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관계식을 잡아갖고 바꿔도 돼. 이게 좀 복잡한 형태까지도 수특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다시 사인으로 또 바꾸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데는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이 복잡하니까 요 각을 그냥 일단 t라고 합시다. 여기도 t로 바꿔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2에 1 빼기 사인 제곱 t가 되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사인 t가 되고,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하면 2 사인의 제곱 t에서 여기에 사인 t가 되고 더하기 사인 t의 빼기 좀 넘어가서 빼기 2가 되고, 얘를 그냥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2 사인 2에 플러스 2에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여기 1이 되고 빼기 1 이렇게 돼. 그럼 1,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2 사인 x 더하기 1과 아니지 사인 x 더하기 1과 2 사인 x 빼기 1이 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끝점이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요 놈이 이제 치환이 돼갖고 t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t의 범위로 바뀌었으니 t의 범위를 새로 찾아줘야 돼요. 그럼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t니까 t의 범위는 뭐 그냥 별거 없이 4분의 파이에서 여기다가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니까 4분의 9파이가 되고, 요 범위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t 여기가 t야. 이렇게 된 애들을 이제 사인 함수를 그려봅시다. 이게 원래는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상태로 풀려면. 근데 그게 너무 그냥 귀찮고 그리기가 그냥 뭐 마땅치 않으니 그냥 치환을 하는 게 좀 편하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또 여기 2분의 1이 되는 점, 이렇게 되는 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조금만 더 그려서 뭐 이게 어디까지 이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여기 뭐 여기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는지는 이제 이 범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하여튼 뭐 4분의 파이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여기가 0이고 4분의 파이는 뭐 여기 t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면 이 정도까지 들어갈 거야. 여기에 절반 정도까지. 여기에서 걸리는 애들은 여기가 되지. 그래서 이 t 값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여전히 계속 치환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t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 찾아냅니다. 자, 그 t의 값은 이제 우리 대칭성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다 대칭성을 갖고 있지. 그래서 t의 값은 t의 합이라고 할게요. 2분의 3파이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2분의 3파이를 기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t의 합이 아니고 x의 합을 구해야 돼. x의 합. 사실은 x의 합은 이 t의 합에다가 여기 x 더하기 4분의 파이라는 게 t가 되는 거니까 t1에 대해서 x1,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또 t2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니 여기에 있는 세 개를 더한 합이 이거예요. 그래서 x의 합은 4분의 파이에서 3개를 빼줘야 돼. 여기에서 2분의 9파이에서 요거를 3개를 빼줍니다.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형적인 진짜 치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단위원을 이용을 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방법들을 푸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기야. 그래서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단위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2번 맞춘 사람. 이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이거 가볍게 합시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2x랑 왜 조금 독특하지? 이런 거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움직이는데 t의 왼쪽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fx라고 하는 애가 t의 제곱 빼기 4t 이렇게 돼요. 자, 그냥 뭐 이거를 대수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지 뭐 상관없어. 이게 리미트 여기에 왼쪽에 있는 애를 생각을 하면 t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t보다 여기다 t를 집어넣는 거니까 t의 a t가 a보다 클 때 이 등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플러스 2t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극한의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x도 움직이고 t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얘 상황이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다가 플러스 2x로 a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뭐 이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양수인가? 정수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다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를 대충 a라고 해볼게. 그냥 a 위치는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되다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a가 됐을 때야. a가 되면 여기 x가 t 쪽으로 접근하는데 t의 왼쪽에 접근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x 자리에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게 되면 a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t가 a일 때, t가 정확하게 a가 됐을 때는 a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이쪽 함수를 읽어. 근데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등호가 위에 없고 아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하여튼 요것도 뭐 다다음 주 정도나 수투 다시 또 돌아가면은 되고 요것도 수특에서 시도가 한 번 된 특이한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걔를 가지고 만든 문제. 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다가 방정식 푸는 거야. 여기에서 t제곱 빼기 4t. 여기서는 t 값이 0과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t제곱 빼기 4t를 하면 요것도 t가 여기 0과 6이 나오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이렇게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개수가 3이 돼야 되는데 4개잖아? 여기 0이 포함이 되니까 3개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 0과 2와
6을 이렇게 해볼게. 자, A가 1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 A가 1이 되면 1보다 작은 t는 여기에서 0밖에 안 돼요. 이것만 포함이 되고 1보다 큰 값은 0과 6인데 0 포함이 안 돼. 그럼 2가 돼. 그럼 3개가 아니고 2개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2가 됐어. A가 2가 됐어. A가 2를 포함하고 밑도 잡을 때 0과 2. 그럼 여기랑 여기가 2개가 되고 이쪽에서는 2보다 큰 거니까 6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으로 2가 됩니다. 그럼 3이 되면 3보다 작은 값이니까 0과 2 둘 다 되고 3보다 큰 값으로는 0이 빠지고 6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3개 돼. 3, 4, 5. 그 다음에 6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보다 작은 값, 6보다 작고 같은 값에서 0, 2가 되는데 6보다 큰 쪽에서는 이게 이제 6이 포함이 안 돼. 그럼 6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2, 3, 4, 5 이렇게 돼. 이게 실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춰도 아마 잘못 맞췄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좀 정밀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 극한은 하여튼 뭐 이게 극한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건데 방정식은 항상 납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3번은 어때? 괜찮아? 3번 괜찮아? 오케이. 3번은 넘어가고. 이 4번이 좀 괴롭힌 것 같은데, 이게, 함수에 대해서 극한식 있죠? x가 0의 오른쪽에 대해서 x분의 1 빼기 fx는 2. 우리가, 연속함수에다가 합성을 시켜갖고, 뭔가 불연속함수를 집어넣든 연속함수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배운단 말이야. fx에다가 또 뭐 fx, g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 연산들을 하지. 이미 얘네들이 뭔가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함수가 되게 안정적인 함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합성을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딱히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라고 하는 hx라고 뭐 요거를 이제 여기 gx가 따로 있으니까 요거를 hx라고 그냥 살짝 치환을 해봐. 그럼 h함수는 극한의 값이 2야. 그치? 이 h함수를 가지고 hx의 제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리미트에 x가 0의 플러스. 그럼 얘는 리미트에 원래는 이제 제곱이 연산으로 곱하기로 들어갔으니까 hx 곱하기 hx.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이제 각각의 이제 극한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얘가 뭐 4가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합성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제곱함수에다가 이 극한 여기 hx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미 연속인 함수에다가는 뭐 이런 애들은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면 제곱을 해갖고 1 빼기 fx는 2로 이렇게 제곱을 했으니 4로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쓰려고 하냐면 이게 루트 fx가 아니고 그냥 fx가 밑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fx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위에서도 뽑아내도 되지만 일단 첫 번째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fx는 일단 1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니 분자도 0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리미트식이 하나 더 있는데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x제곱의 gx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 2 3이 돼. 자, 일단 전체 분위기를 봅시다.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gx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봤더니 0을 직접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얘는 수렴을 하니까. 얘는 1로 가. 그럼 이쪽으로 얘는 수렴하니까 뭐 밖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 전체가 4가 되는데 그러니까 리미트에 x에 0 플러스가 되면은 x제곱에 gx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극한에서는 이미 수렴하는 애들은 극한의 여기 요 영역을 밖으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수렴하는 애들은 상관없어.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 이제 개념 같은 데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구조는 얘는 0으로 가는데 그럼 gx는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fx에다가 gx를 더하고 빼기 fx의 gx.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리미트 gx는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얘는 수렴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1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보내버리고, 요거 이제 gx로 묶어버리면은, 그러면 1 빼기 fx 이렇게 되는 거지. fx가 1로 수렴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요거는 무한대 구조인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안에서 변형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다항 함수인지 아닌지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있으니까 얘를 뜯어 붙이는 거지. 어떻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을 할 때 얘를 x제곱으로 바꿔. 그 다음에 x제곱분에 어떤 애를 나눠줘야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요놈이 또 4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이걸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푸는 방법은 해설에 보면은 이제 조작하는 방법, 기법이 조금 달라요. 해설에 있는 것도 한번 이제 그냥 막 써봐. 그래서 모양 만들어주기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요 형태 fx가 그냥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루트가 되게 불편한 존재라서 얘를 제곱을 하자.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만들어주기입니다. 만들어주기.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치?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똑같은 문제야. 풀이를 내가 여러 가지를 알려줬는데 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5랑 마이너스 14가 있어요. 4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4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 AN을 쭉 써보시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노가다 경험적 추론이라고 돼 있어. 경험적 추론. 그럼 5 그럼 표현을 이렇게 5로 가다가 마이너스 14 4개씩 끊어주는 게 좋겠죠. 5 마이너스 14 또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이게 규칙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 이제 시그마의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하는 애가 시그마의 K는 1에서 4N까지 AK랑 같아지는 이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이제 하나씩 또 해봐. 뭐 이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다 보면 나오는 거라서 첫 번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까지 합이니까 요만큼까지 가면은 5에서 여기가 1이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쪽 라인으로 쭉 나열하고 이쪽 라인으로 쭉 나열을 그냥 해. 뭐 그러면 이제 5, n이 2가 되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 15 여기서 다시 1이 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6, 11 여기다가 1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또 끝나.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뭐 이쪽은 이제 2, 3, 4 뭐 계속 일식 누적이 되는 거니까 5, 6, 7, 8 이렇게 들어가요.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제 나눕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같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규칙을 얘랑 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이제 한 번만 사실 더 쓰면 이제 숫자가 역점이 되는 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5를 넣으면 이게 7이 되고 얘는 이제 9가 되고 이쪽이 커져버렸지. 그래서 이게 계속 커지고 얘도 커지고 있는데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봅니다. 여기는 8 차이만큼이 나요. 8. 여기서는 5만큼이 차이가 나고 8에서 5만큼이 차이가 나.
그럼 3만큼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2만큼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겠지. 이쪽도 안 되네. 이쪽을 보니 12만큼이 차이가 나고 요만큼을 보니 9만큼이 차이가 났지. 그러면은 여기 3만큼 차이 났고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3, 0 이렇게 해서 같아지는 거야.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나열하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되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테크닉을 그때 안 알려줬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되게 많아. 이 방식으로 푸는 게 정말 많아요. 약간 이거 배열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막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는 이걸 푸는 방법이 막 10개도 넘게 나와. 그 중에 하나를 그나마 좀 현실적인 거 하나를 알려줄게. 자, 뭐 다른 방법을 그때 뭐 약수배수 형태로도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적당하게 개수와 이 적당한 개수가 곱해져서 이게 0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하필 서로 줘야. 그래서 답이 19예요. 이게 14개가 들어가면 되고 이게 5개가 들어가면 0이 돼서 답이 19인데 이제 이게 서로소가 아닐 때에도 일반화를 할 수는 있어. 이게 뭐냐면 미안 너무 건너뛰었는데 이게 AK라고 하는 데가 시그마의 K는 1에서 4N까지 AK 4N까지 이건 그냥 N이 나오죠.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이쪽으로 넘겨서 K가 N 플러스 1에서 4N까지 AK가 0이 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게 이 얘기야. 3N개에 대해서 5랑 마이너스 14를 적당하게 이제 숫자를 조합을 해갖고 이게 0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4개가 들어가면 좋고 이게 5개가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19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나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정리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이게 n이잖아. 요만큼이 n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첫 번째 여기까지 합이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여기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누적돼서 2, 3, 4 이렇게 n이 된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이쪽 왼쪽으로 넘겨요. k는 1에서 n까지 ak 빼기 1은 0 이렇게 돼. 여기 얘는 요거 n이라고 하는 데를 강제로 k는 1에서 n까지 1이라고 봅니다. 이게 적분의 역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그래서 이 수열을 AN에 대한 수열이 아니고 AN 빼기 1에 대한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 AN 빼기 1에 대한 수열은 4랑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4랑 마이너스 15. 자, 그럼 다시 배열을 해볼게. 뭐 별거 없어요. 4, 4, 4,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 값이 한 주기당 마이너스 3이 되지. 또 한 번 더해. 4, 4, 4,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 4, 4, 또 마이너스 15가 되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목적은 적당한 점까지가 더해져서 이 전체의 합이 0이 되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렇게 된 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건데 요렇게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 4 더해봐야 0이 안 되고 여기다 4 더해도 0이 안 되고 0이 안 되고 0이 안 돼. 자, 일단 마이너스 6까지 이 두 번째 라인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6이 돼서 또 4를 또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또 4를 더해주고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안 돼.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9도 4를 더해서는 극복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2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4까지 여기까지 딱 더해지면은 얘가 이제 커브가 되는 거죠. 그치? 한 줄 더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2까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까지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까지 되는데 4, 4, 4가 돼서 0이 된다. 뭐 나열 할만하지 뭐. 이 규칙이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역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거 나중에 뭐 이런 것들 해요. 적분에서도 0에서 x의 ft dt가 이렇게 x 이런 뭐 부등식을 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등식을 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x라고 하는 애를 얘랑 급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0에서 x의 1dt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여기서 인테그랄 0에서 x의 ft 빼기 1dt가 0보다 큰 걸 보면은 이쪽이 조금 간편해지면서 풀기가 해석하기가 조금 더 괜찮아져요. 뭐 하여튼 요것도 참고로 해봐.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끼리 재미있게 뭐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은 거라서 현실성은 없어. 현실성은 없지만 한번 공부해보세요. 뭐 이런 구조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 자, 6번은 인간적으로 이거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 좌표까지만 찾아봅시다. 자, 선참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B에서부터 여기 A에 여기 원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요만큼에 대한 면적을 이제 구하려면 하여튼 여기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접점을 찾는 방법은 뭐 이것도 나도 해설 강의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많이 써.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자, 3차 함수에 이게 접선이 되면 이것도 수능에서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가장 간편해.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생으로 0,0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이거는 뭐 이게 직접 계산이라고 할게. 직접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게 이제 접선에 대한 이게 그냥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접선. 근데 이게 특별히 3차 함수가 되면 근각계수의 관계가 좋아.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여기를 t, ft로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가 0,0을 지나간다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기본기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재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게 t니까 여기가 ft예요. 그 방정식을 풀 때 2번 같은 경우에는 t분의 ft가 평균 변화율이고 요 놈이 여기서 순간 변화율과 같다. ft.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조금 더 부담감이 줄어들어. 요거는 근데 이과생들은 어쨌든 초월함수에서 제일 많이 써요. 초월함수 쪽에서. 왜냐면 초월함수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못 쓰거든. 하여튼 뭐 이제 미적분 쪽을 배우는 친구들은 이쪽이 조금 더 메인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이렇게 돼. 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저쪽에 뭐야 이쯤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베타로 하고 여기를 알파로 할게. 자, 그러면 직선과 곡선과 여기 직선의 관계에서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돼요. 알파, 베타. 자, 그러면 x세제곱, 식이 나와 있는 게 x제곱. 시험지 갖고 왔어. 지금 6번 하고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 2.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냥 대충 mx 그렇게 합시다. 자, 요거의 근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근이 이렇게 됐으니 근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요 놈이지. m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미지수로 들어가니까 불편해.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3이 돼. 자, 요거는 숫자에 대한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은 숫자 금방 잡아낸다고 해서 이 조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충 봐도 나오죠. 이게 3이니까. 여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 마이너스 3이고 1 되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파가 1이야. 너무 쉽지 뭐. 이미 우리는 이거를 3월에 경험을 했고,
또 한번 변형 숫자만 바꿔서 했으니 이제는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그냥 계산이에요. 이것도 뭐 그냥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냥 계산 능력을 올려. 이만큼 전체에서 삼각형 빼는 거 이 방식으로 하세요. 뭐 여기 있는 거 면적 공식 쓸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해.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어때? 이거 계산해서 조금 망하라고 넣은 건데 계산 잘 됐어? 잘 안 됐어? 잘 계산합시다. 이게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 계산하면 이게 항상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인수가 있다는 얘기야. 인수. 그래서 인수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그 인수를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뭐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루트 x는 빼기 1 이런 게 있어 봐.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잖아. 여기서 인수를 뽑아내. 인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 이거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 그래서 뭐 기초 수업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유리화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도 하고 그치? 여기 이제 기초야. 유리화, 인수분해, 약분 요게 기본인데 요건 이제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보통은 이제 유리화를 하죠. 역유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인수분해도 됩니다. 이런 거 다 돼. 원래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수분해 돼. 어떻게? 밑에를 루트 x 빼기 1에 루트 x 더하기로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를 날려버려요. 0이 되는 인수를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7번도 이게 너희들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직접 여기다가 이제 t를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인수를 쫙 뽑아내고 걔네들 처리할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극한을 처리를 할 때는 하여튼 뭐 그냥 그 인수를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수 뽑아내기만 잘하면 돼요. 자, 하여튼 뭐 이거 좌표는 뭐 쉽게 잡았을 테니까 그냥 갈게. A부터 시작하지. t, 루트 t가 되고 B는 유리함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t, t분의 1이 되고 C는 이제 y 값이 같은 거니까 루트 t를 여기다 집어넣고 유리함수에다 집어넣으니 루트 t분의 1로 x좌표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BC의 길이니까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얘는 두 점에 좌표가 나왔으니까 루트 해서 x좌표 차 t 빼기 루트 t분의 1의 제곱이랑 y좌표 차 그 다음에 t분의 1 빼기 루트 t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곱으로 다 펼쳐서 그 다음에 중간 계산을 하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능력이 있으면 뭐 잘하는 거야. 인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t 빼기 1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t 빼기 1이 깔리게 되는데 t 빼기 1을 제곱으로 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인수를 날리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괜찮아요. 뭐 그 방법은 뭐 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여기에서 분명히 0이 되는 요소가 있고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야. 걔네들을 정리를 합시다. 자, 요거 그냥 통분하죠. 뭐. 루트 t분의 t 루트 t 빼기 1 전체의 제곱. 여기도 통분해. t분의 1 빼기 t 루트 t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인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놈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요. 요놈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 요놈이 0이 안 되잖아. 그냥 요놈만 밖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또 좋은 게 뭐 제곱이잖아, 제곱. 그러니 제곱으로 얘네들을 뽑아내고 t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t 루트 t 빼기 1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가니까 이거 양수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거 t분의 1 제곱을 그냥 계산해버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t 빼기 1을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리미트. 자, 여기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요놈은 그냥 수렴을 해버리지. 그냥 집어넣어도 돼. 0이 아니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그냥 루트 2. 요거는 그냥 수렴값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끝났고 여기만 계산하면 돼.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뭐 이것도 뭐 그냥 머리를 써서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안 되면 뭐 그냥 해요. t 루트 t 더하기 1을 위아래다가 그냥 t 루트 t 더하기 1 해서 얘를 하면은 t의 세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여기 약분되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뭔가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뭐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여기 이게 인수를 못 뽑아내서 그래. 인수를 뽑아내야 돼. 인수를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0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때? 8번 괜찮지?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자, 8번 넘어. 9번은 어때? 9번. 시구야 괜찮아? 아니야? 자, 9번 합시다. 9번.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고정관념에 이거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수능 문제로 내겠다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대칭성, 주기성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칭성과 주기성.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두 개인데 y는 2분의 루트 6 사인 a분의 파이 2분의 루트 6 코사인 a분의 파이. 자, 주기가 지금 숨겨져 있지. 최대 최소값은 있는 거고 주기를 몰라요. 그러면 2a 파이가 요놈이 주기인데 된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만나는 그 값은 2분의 루트 6에 사인의 a분의 x랑 2분의 루트 6에 코사인의 a분의 x랑 없어지면 이게 이제 뭐 치환을 해도 좋고 탄젠트로 보는 게 그냥 편하죠. 탄젠트 a분의 x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만만한 값 4분의 파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만 써면 4분의 5 파이 이런 애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만나는 이 x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나오는 a라고 하는 좌표가 a좌표, x좌표가 x좌표는 4분의 a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c라고 하는 애는 이게 한 주기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c라고 하는 애는 4분의 a 파이에다가 2 파이가 더해지면 돼요. 그러면 9 a 파이 이렇게 돼. 높이는 보면 높이는 이게 이제 탄젠트의 4분의 파이 요 값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1이 되니까 2분의 루트 6에 4분의 파이 요 값이 4분의 파이 구조가 들어가면 2분의 루트 2가 되나? 2분의 루트 2가 되면은 루트 2가 없으면 2분의 루트 3이 되네.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나오는데 삼각형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요놈이 이제 외접원이 있어요. 외접원이 있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C야. 이렇게 대칭인 거는 눈에 보이지? 대칭인 건 눈에 보이고 근데 갑자기 D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D야 D. A, B, C에서 외접원의 X축과 만나는 점점 원점에 가까운 점이 여기가 D인데 이 각에서 A, D, C 요만큼이 3분의 파이 60도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 현에 대해서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니까 이게 대칭이 되면 뭐 당연히 이게 뭐 대칭성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니까요. 그치? 정삼각형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여기가 높이가 2분의 루트 3. 요 아래 만나는 점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3. 루트 3이면 한 변의 길이가 2. A하고 C에 있어서는 다시 저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대칭성 주기성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요만큼이 한 주기예요. 한 주기. 그래서 2A 파이라고 하는 애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A는 파이분의 1. 뭐 이 면적이야 뭐 4분의 루트 3에 2 제곱하면은 뭐 값이 나오는 거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좌표 잡고 최대한 뭐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보들을 뽑아내고 뭐 여기 D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애교죠 애교. 외접원이 나왔으면 이 정도 하시면 되고 10번은 난이도가 없는데 그치? 넘어갑시다. 10번은 난이도가 없어요. 11번은
일부러 11번을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요렇게 된 극한 표현으로 극한 더하기 함수값 요걸 이제 한번 또 잡을 거야. 그래서 쉬운 거를 또 넣습니다. 우리 그 전에도 뭐 조금 어려운 것들 많이 했죠.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일단 나왔는데 이게 2차 함수가 나올 때도 있고 뭐 3차 함수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직선이 나올 때도 있고 유리함수, 루트함수, 뭐 지수함수 뭐 함수야 뭐 그냥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이 추론하는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추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형에서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이제 거꾸로 찾아내는 그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첫 번째, 이 근을 숨기는 방법. 근을 숨기는 거는 너희들이 많이 봐왔어.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을 숨기기도 합니다. 뭐 근을 숨기는 방법은 정말 많죠. 이건 뭐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 다음 또 근을 또 얘기를 하는데 근은 이건 이제 함수의 도함수의 근. 근이 중요하고 f'이 중요하고 세 번째 f 더블 프라임. 요 더블 프라임 쪽은 원래는 이제 수투 입장에서는 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돼요. 그래서 변곡점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게 도함수의 근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접점이 많이 되죠. 접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 점근선이 많이 나와. 점근선. 그러니까 함수의 특징에 있어서 요 정도가 가장 큰 포인트야. 수능에서 낼 수 있는 해석에 그냥 전부 답니다. 여기까지 중근, 그러면 근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다 근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면 좋은데, 자, 일단 봅시다. fx가 k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식을 정리를 하면 뭐 별거 없지. k 더하기 x 빼기 1분의 k. 이렇게 돼. 가분수니까, 점과선이 1, x는 1, y는 k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나면, x는 1과, 그 다음에 적당하게 y는 k. 이게 경계선이죠. 유리함수를 그리면 이제 점근선 타고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대충 그려지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이제 0이 되니까 뭐 0,0에서 꺾여서 이렇게 절대끝까지 씌워주는 그래프를 그려요. 포인트는 여기야. 그 다음에 0도 의미가 있어. 0도 의미가 있고 x좌표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0과 그 다음에 1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뭐 얘네들을 단순하게 분류를 해주는 게 좋은데 x좌표랑 y좌표로만 분리를 해도 어느 정도 눈에 보여. x좌표를 중요한 라인은 0과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중요한 거는 0과 그 다음에 점근선입니다. 이 틀 안에서 뭔가를 관찰을 잘하면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자, 하여튼 극한에 있어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한 3점 정도로 내려갔어요. 이 정도 문제는 4점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건데, 자, G의 4가 5가 됐네요. 0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일단 2개. 이건 2개. 그 다음에 2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오는 값과 4가 됐을 때, T가 4가 됐을 때 갑자기 5가 됐네요. 그러면 이 K값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은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가? 여기가 5가 됐으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하면 빵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 조합을 해갖고 5를 만들려면은 1이 되거나 1, 2밖에 없죠. 3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 4가 됐을 때를 일단 잘 찍어요. 그래서 찍기야, 찍기. 그래서 얘가 2개, 1개. 이 1개가 중요한 거지. 1개가.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면 그냥 끝납니다. 4, 2. 그래서 K가 4라는 게 쉽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12번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걸 진짜 유치하지 진짜. 숫자만 바꿔놨어. 그래서 한 번 풀었던 친구들은 이제 뭐 이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을 텐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합시다.
자, 이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표현이야. 자, A하고 B에 대해서 FA가 FB가 되면 이거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치? 이거를 조금 거칠게 넣어갖고 이렇게 넣어도 증가함수로 해석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네가 상수함수인 경우를 생각하면 대학교에 배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뭐 이런 것들로 배우는데 여기다 슬쩍 이렇게 넣어도 대충 증가함수 이 정도 느끼면 됩니다. 근데 이놈은 이제 차원을 바꾼단 말이야. 이건 이제 함수값에 대한 차원이고 이걸 도함수에 대한 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적분에 대한 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A에서 B에 F 프라임 X dx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게 양수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뭐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가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B가 A보다 크니까 양수라서.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우리는 또 도함수에서 순간 변화과 같아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표현으로 치면 도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함수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적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차원을 이제 해석을 할 때 F 차원에서 해석할래? 아니면 이렇게 도함수로 갈래? 적분으로 갈래?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꼬아놓은 거야. 많이 꼬아놓은 거. X1과 X2에 대해서 이제 적분 구간이 같으니 적분 구간에 대해서 얘를 합체를 시키고 F, T에 대해서 어떻게 F 프라임 A의 X 빼기 T 더하기 FA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게 이 함수를 통째로 뭐 G, T라는 함수로 보는 거야. 아니면 G 프라임으로 봐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이 상황으로 가면 얘를 적분을 하면 라지 G로 갈게요. 라지 G에 X2 빼기 라지 G에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큰 놈을 집어넣었더니 커졌으니 이제 라지 G, Y는 라지 GX가 얘가 증가함수다 정도로 그냥 거칠게 해석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데 대충 증가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증가하려면 우리는 이 라지 G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이걸 미분하는 게 좋지. 얘를 미분을 해서 라지 G를 미분하네.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크면 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걸 GX로 봤으니까 이 속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다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있는 F라는 함수랑 접선의 방정식의 대소관계가 대충 4차 함수랑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경계가 되는 1과 5를 기준으로 해서 뭐 3월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접선이 아래로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가 되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접선이 뚫고 지나가는 데가 있으니 요 구간과 요 구간 여기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돼. 4차 함수식을 만들어. 4차 함수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랑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애는 4차 함수는 딱 가운데가 됩니다. 그게 하필 여기 3으로 나와 있고 3에서 길이가 4래요. 그래서 fx랑 4x 더하기 뭐 직선 이게 4x 더하기 직선이야. 얘랑 만나는 점이 1과 5니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5의 제곱으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3을 집어넣어서 20이다 라고 풀면 요 값이 나오고 나머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복습용으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했고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그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숫자 변형한 거 몇 개 좀 집어넣을 거야. 자, 일단 정리를 잘 하시고 했던 거를 한 번 더 들었을 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연습을 하세요. 자, 일단